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비례 연합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거죠. 총선이 지금 방송하는 오늘 시점에 33일, 사실상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후보들이 공천장을 받습니다. 당에서 그 공천장을 받으면 그 공천 받은 게 그 얘기 좀 하면 안 되나요? 그 홍준표하고 이상식 후보 얘기 어제 했었나요?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어서 그리고 나면 이제 선관위 각 당의 공천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록이 되게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리스트를 공천한다라고 공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선거 15일이자 15일밖에 안 2주 조금 넘죠. 그렇지.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4월 15일 날 총선 투표. 사실상 코앞이가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뭐랄까 유념해야 될 것.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중심 잡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잠깐만 짧은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날 투표용지가 인쇄돼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26일 날. 예, 예. 그리고 11일 날 양일간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그 전에 거소 투표 용지가 배포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회의 투표는 이미 그걸 진행이 좀 명확히 해야 될 게 25일하고 26일이 후보자 등록일이에요. 그러니까 26일 이후에 인쇄가 그렇죠. 되겠죠. 인쇄되는 인쇄는. 거죠. 그러니까 27일 빨라야 27일.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진짜 얼마 남았구나.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은 3월 달이고요. 다음 달에 총선이 치러진다는 거잖아요. 나 살 떨리거든요. 왜? 촛불 혁명의 완수예요, 이게. 사실상의 완수. 물론 한 번 더 정권 연장을 하는 것이 진짜 완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역사에 이런 선례가 없었어. 이상한 대통령 하나 너 대통령 자격 없어라고 국민이 끌어내리고 그리고 대통령을 바꾸고 지방 권력을 바꾸고 그때 총선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의회 권력은 바꾸지 못한 상태로 지금 3년이 와 있습니다. 만약에 난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역사라는 게 참 그렇구나.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그 해에 지방선거가 이루어져요. 박근혜 당 새누리당 쫄망하겠네 했었어요. 선전을 해버리더라고. 그때 아마 광역단체장이 8대7 뭐 이랬을 거예요. 대략. 그러니까 누가 졌다 이겼다 할 수 없을. 근데 사실은 새누리당이 쫄망할 거라고 했던 선거를 비슷하게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후에 총선이 한 번 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선이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고 다시 총선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거치는 상황에 뭔가 상당 부분 얘네들은 자신들이 뭔가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가짜 뉴스든 뭐 발목 잡기든 뭐든지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최강의 전투력을 지금까지 보여준 거라고 봐요. 제가 했던 얘기 중복해서 그 공수처에 관련된 얘기를 결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저는 저는 이제 총선 승리를 세 가지 요소가 결합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이 최대한 가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 그래야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처리할 힘이 생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 진보 세력을 합쳐서 180 내지 200석 정도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개헌도 시도해 볼 수 있고 결국은 근본적으로 지금 정치 개혁의 가장 큰 틀이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은 검찰로만 돼 있어요. 그게 헌법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위 법률로.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내 교섭 단체가 어디가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쯤에 방송할 때는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번엔 지역도 1번 비례도 1번 찍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비례를 만약에 1번 찍게 되면 지금처럼 그 비례 정당으로 우리가 민주당이 가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1번을 찍게 되면 우리는 결국 많은 의석을 자한당에 주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때까지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그 얘기해서 제가 돌멩이를 많이 맞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럼 그 민주진보 진영의 원내교섭단체가 제2 원내교섭단체가 필요하냐면 공수처장이 예를 들면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이거든요. 7명인데 여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죠. 그럼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원내교섭단체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자한당 혼자 원내교섭단체가 돼도 문제가 됩니다. 걔네가 2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경우에 있어서는 큰일 나는 거고요. 그럼 공수처 출범 못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미통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고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 지금 이제 지금처럼 만약에 걔네가 꼼수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 통과 못 합니다. 각각 하나씩 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구조가 되면 우리가 제일 유리한 거죠.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 하나 지역구로 그다음에 민주개혁 세력이 어쨌든 연합해서 원내교섭단체 하나 그다음에 미통당이 원내교섭단체 하나면 원내교섭단체라는 게 표를 나눠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표를 행사할 수 있죠. 그다음에 미통당이 한 장 행사합니다. 어차피 그건 죽은 패. 그다음에 우리 쪽 세력이 하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권 하나를 갖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겨우겨우 7분의 6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민주 진보 세력이 더불어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집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서 황 작가 저 새끼 알고 보니 뭐 다른 당 민주당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런 어찌세? 사람들, 네네.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 깨시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결국 이제 아니 그러니까 비례연합 그 교섭단체 공수처장 뭐 추천 이런 것도 우리 방송에서 이미 했던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결국은 빅텐트야. 알고 보면 이게 비례연합이 결국은 빅텐트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어떤 이야기들이었었냐면 나는 비례는 민주당 찍을 거야 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그렇죠. 정의당 꼴 보기 싫다고. 결국에는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보란 소리 듣지? 지금 민주당은 이게 비례대표를 안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정당 연설도 못 해요. TV 광고도 못 해. 결국에는 지금은 그렇게 되면 나는 그게 민주당하고 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손해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미디어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쪽에 유튜브형 가짜 뉴스와 우리들이 하는 SNS 기반의 뉴스들이 그렇죠.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사실 기성 매체들이 이 뭐랄까 이렇게 힘을 좀 잃어가지고 도태시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TV 광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법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민주당 계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우리 머릿속에 그냥 개혁연합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혁연합이죠. 근데 민주진보 개혁연합.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에 의한 이 비례연합 정당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다중의 시민들에 의한. 더 깊게 얘기하면 촛불혁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모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섬세하게 얘기하면 내가 민주당을 찍었는데 그 표가 미래통합당 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내막에는 절절함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지키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려면 21대 총선에서는 반드시 개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소규모 개헌이 되다 하더라도 발안제와 소환제 정도는 그러니까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입법할 수 있는 그 교두부를 확보해야 되는 당위성, 역사적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우리가 개혁적 민주 진보 세력들이 밀린다면 저는 정권도 빼앗길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이 제1 정당이 된다면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지금 탄핵이 올라가 있거든요. 법사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2년을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된다면 2년 동안에는 정말 물대포 쳐맞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신중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되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비례대표 관련한 논란들이 오히려 지역구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비례 관련한 정당들 논란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존재하는 한 존중해드리기로 했어요. 배척하는 방식이 아니라 존재하는 한 어느 쪽인 존중해드리기로 했고 지금 관련해서 지금 정치개혁 시민연대 이분들 인터뷰를 다음 주 초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민주당 어떤 차원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어떤 그 정당을
하고 연합할지는 아직 정해졌다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아마 물밑 협상 등을 통해 가지고 다른 제 정당들과 함께 이게 한꺼번에 지금 만들어질 상황이라고 일단 보고 어쨌건 됐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넉넉고 그냥 미래한국당한테 다 뺏길 처지였던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된 거거든요. 이런 논란 자체가 정의당이 이슈 파이팅에 있어서의 키를 쥐고 있지 않아요. 그냥 소수의 목소리를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어떤 이슈든 같이 호응을 해줘야 지지를 해줘야 이게 이슈가 되는 건데 정의당이 지금 민주당도 이들 그러면 돼 하는 것은 사실 묻힐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저는 해법 두 가지는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번에 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미래한국당에 뺏길 의석을 우리가 그 최대한 안 뺏기는 쪽으로 방어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진보연합이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 쪽에 유리한 제2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게 왜 이리 정의당에 집착할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명분이고, 그러니까 정치개혁에 대한 명분. 두 번째는 지역에서 한 석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만약에 후보를 내면 3% 정도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우리가 너무 폄하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정의당 포함해가지고 지금부터는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네거티브 쪽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있다. 사람이건 정치 세력이건 니들 하지마 하면 있잖아요. 아직 안 할 게 꼬리 내립니까? 더 한다고 끝까지. 오기로. 뭐 결국에 감정만 상하고 결과는 안 좋고 이래. 어떤 특정 시점에 가면 누구를 배타적으로 가는 방식은 안 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다 모든 게 끝났을 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